부산 부동산 시장 최근 일주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24년 전망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부산 부동산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레이카운티 34평 13억 5천 대비 6억 8천 하락해서 50% 하락했다. 그 다음 뭐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48% 하락했다. 다음 삼익비치타운이 34평 5억 9천 하락해서 36% 하락. 그 다음에 LCT가 58평 최고가 38억이었는데 5억 5천 하락해서 32억 5천 그래서 14% 하락했다. 그 다음 힐스테이트 명륜이 34평이 3억 1천 하락해서 31% 하락했다. 그 다음에 시청역 비스타 동원 2억 9천 하락해서 32%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카운티를 일단 먼저 보면 최고가가 이제 13억 5천이었고요. 현재 거래된 게 24년 1월 31일 6억 7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카운티는 보시다시피 4,470세대의 대단지고요. 여기 있고 여기 1, 2단지 그다음 요 뒷단지들 간의 거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억 5천 하던 거는 어떤 거냐면 당연히 여기 2단지입니다. 2단지인 이유가 여기 학원가 개수 보이죠? 학원가가 145개로 해서 부산에서는 이제 손꼽히는 학원가가 사직동 학원가예요. 그래서 이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3호선 역세권인 2단지가 이제 대표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 13억 5천이 의미하는 바가 어떠냐면 해운대 바닷가 아파트 중에서 가장 비쌌던 아파트가 9평 중에서는 마린시티 자이가 18억을 했었고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16억 5천 정도 최고가 했었거든요. 그때 바다뷰 가격이 약 한 3억에서 많게는 강한대교 뷰는 5억대까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16억 5천이었는데 여기서 3억 정도를 빼면 딱 레이카운티 가격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레이카운티는 최고점일 경우에 바다뷰를 뺀 입지만큼 신축발을 이용해서 입지만큼은 거의 이제 부산의 1급지에 가까운 가격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어떻느냐? 6억 7천은 당연히 이제 뒷단지고 앞단지 2단지들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현재 매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레이카운티의 현재 매물 중에서 9평을 찍고요. 그 다음에 34평. 자, 낮은 가격순 2단지입니다. 여기서 202동 위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매물 묻고 제일 낮은 가격을 보니까 9억 3천입니다. 이제 6억대가 아니고 9억 3천이고 그 다음에 높은 가격수를 보니까 12억부터 13억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약간은 호가라고 당연히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런데 낮은 가격을 보면 9억대가 1층 한 개 있고요. 이제 저층이 10억, 그 다음 저층 10억 5천, 17층이 11억입니다. 그 다음 고층은 12억 7천이고 그러면 이제 전고점 대비 고층이 12억 7천이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보겠습니다. 12.7 나누기 13.5 정도 하면 좋은 고점 대비 한 95% 정도. 그래서 레이카운티가 어느 정도 입주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금 오히려 매물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전고점 대비 94% 정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급 아파트가 그렇게 폭락한 거라고 해석하기는 힘든 겁니다. 자, 이제 삼익비치타운을 보겠습니다. 삼익비치타운은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예요. 현재로는 이제 이게 분양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아파트지만 분명한 거는 부산에서 가격으로 봤을 때 1등 재건축 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삼익비치타운은 많이 빠진 거는 맞다고 보이네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다지고 있고 그 다음에 16억까지 갔던 게 과거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결국에 여기가 건축비를 포함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됐을 때 기존 아파트랑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해운대 아파트 대장급 아파트가 아직까지 막 엄청 이제 다른 도시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향후 전망편에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아파트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도 힘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 추가 분담금 이슈가 조금 있는 거는 사실이다. 자, LCT 같은 경우에는 38억까지 갔던 게 32억 5천. 자, 38억까지 갔던 게 바닥 찍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중요하죠. 힐스테이트 명륜을 보시면 힐스테이트 명륜이 이제는 이 명륜 아파트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9평이고 이게 상징성이 있는 부산하면 힐스테이트 명륜 아파트가 대장이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9평 아파트를 좀 보기에 지표로 보기에는 좀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고가는 이제 9억 8천대까지 갔다가 지금 6억 6천8백인데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뭐 더 이상 급락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역 비스타 동원 보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빠지는 아파트죠. 그래서 최고가는 8억 8천5백 갔던 게 지금 5억 9천 3백으로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데 조금씩 오른 느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보겠습니다. 이거는 좋죠. 이제 사직동 학원가를 품고 있는 이런 아파트고 35평이 최고가 8억 8,500 갔다가 이제 지금 5억 9,300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실거래 차트를 보면. 네. 그래서 25% 정도 빠진 수준의 거래가 됐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급지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부산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양극화가 심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이제 울산, 창원 이런 데랑 다르게 일자리가 튼튼해서 소득이 높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은 도시지 소득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자산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 아파트는 오히려 죽쓰고 있는 반면 오히려 고가 아파트들 위주에서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24년 전망은 이제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망 분석을 할 때 첫 번째가 시세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 다음에 공급량은 어떻는지 수요는 어떻는지 이렇게 보면서 종합 결론을 내려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내 생각은 이럴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현재 부산시장이 어떻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실거래 추이는 약간 올라오고 있어요. 실거래 추이는 약간 올라오고 있고 가격 흐름을 보니 가격 흐름은 이제 조금 빠지고 있어요. 20년, 23년 10월 잠깐 반등했다가 23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이제 조금 감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요. 부산도 상당히 이제 거품이 많이 끼었던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급락을 하고 지금 이제 급락의 기울기가 조금은 가팔라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팔라지고 있냐 보니까 23년 1월 때는 1월 달에는 1.59% 빠졌고 전세는 2.44% 빠졌습니다. 그런데 딱 보시다시피 하락폭이 많이 둔화되고 있었다라는 거는 볼 수 있고 23년 10월 달은 오히려 이제 꺾여서 살짝 반등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례 보금자리 50년 만기 대출을 이제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 11, 12, 1월 달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이제 하락 전환이 되었는데 이거는 시중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지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서 반드시 반등할 겁니다. 이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는 전망이라고 보고 어쨌든 과거 작년에 50년 만기 대출 및 특례 보금자리가 나오면서 한번 반등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부산은 좀 덜했지만 부산을 제외한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는 오히려 반등을 좀 했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이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반등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하락폭은 이제 조금씩 둔화되었고요. 중요한 거는 전세가 조금 더 하락폭이 둔화되었습니다. 매매는 마이너스 0.2% 하락한 반면 전세는 마이너스 0.0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전세는 조만간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보다는 전세부터 조금 더 빨간불이 들어올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평가지 저평가지 보는 방법은 첫 번째 소득 대비 집값이 있어요. 그래서 15년치 부산의 고평가 지수를 보니까 많이 올랐을 때는 정말 요만큼 거품이 컸구나. 그리고 현재는 이제 7.7입니다. 그래서 유의 이렇게 뜨는데 그러면 여전히 부산이 조금 고평가는 맞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평균이 이제 7인데 지금 7.71이기 때문에 10% 정도 고평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 장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평균보다 빠지는 금액에서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요쯤이 평균이었겠죠. 과거에는 한 좀 선이 좀 굵은데 과거에는 요 정도가 평균이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평균선은 항상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에는 조금 빠진 시점에서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 장에서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풀려서 그런 걸로 예상이 되는데 평균 정도 수준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들도. 그래서 부산도 아마 평균 정도에서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10% 정도 지금 고평가인데 이 정도가 빠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겠다. 왜? 이제 서울, 부산보다 앞서는 서울이 그랬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고 서울은 이제 다시 빠지는 중이고 부산은 이제 10% 정도 반등을 못하고 10% 정도 고평가 상태다. 그러면 10% 정도 하락한 후에 빠지거나 단지별로는 이미 이제 10% 정도보다도 낙폭 과대가 있었던 단지들은 일부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A급 단지는 이게 평균값이기 때문에 A급 단지는 이미 먼저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이카 요런 이제 힐시트 명륜이라든지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만 보더라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자,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은 10% 정도 고평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대비 저평가를 볼 수가 있어요. 전세가 대비 저평가는 지금 이게 저평가 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1%.
그래서 20% 정도 저평가다. 그러면 이게 매매가가 빠지거나 전세가가 올라줘야 전세가 대비 저평가가 좋은 상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도 보면 현재 고평가는 맞다. 그런데 전세도 이제 같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오히려 이제 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하락률이 더 낮기 때문에 이제 전세 대비 저평가도 한 내년 정도, 이제 올해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요. 근데 전세가는 뭐가 중요하다? 입주 물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 이게 굉장히 이제 시장과 잘 맞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 클릭해서 보면 주택 구매력 지수는 뭘까? 중위소득 100%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출 상한을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그래서 100보다 클 경우 큰 무리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래 나오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94입니다. 평균이 94고 많이 빠졌다가 주택 구매력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평균보다 위에 있었던 이런 시점에는 주택을 구입했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주택 구매력 지수가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택을 구입하는데 매력 있다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입주 물량과 공급량을 보겠습니다. 리치고의 입주 물량을 보면 평균의 입주 물량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동산 지인을 봅니다. 지인에 들어와서 이제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부산시의 입주 물량. 예. 입주 물량을 보면 부산은 특이하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요 빨간색 선이 있죠. 이게 이제 적정 수요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16,000, 부산은 보통 16,000세대 7,700세대 정도가 공급되었을 때 적정하다. 근데 부산은 이때 항상 좀 입주 물량이 많아 왔습니다. 왜냐면 또 그 과거가 작았거든요. 그 과거가 작았었기 때문에 요때 작았던 만큼 요때 많았는데 이때 충분히 이제 부산 수요가 받아주면서 오히려 가격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부산이 23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고 24년부터는 드디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막상 부산에 집을 살려고 보면 저급지, 하급지의 저가 아파트는 수요가 작은 반면 오히려 A급지의 수요가 많은 지역은 더 이상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24년에 새로 입주 물량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재력이 있는 분 혹은 돈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좀 괜찮은 아파트 있어 하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남은 거라 해봤자 양정 3구역, 강한 2구역, 그다음 에코델타 시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내 집 마련해야지 본다면 저도 좀 안타깝지만 굉장히 매력 있다 이런 게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러면 24년 이후로는 기축 시장의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급은 뭐가 있냐면 입주 물량이 있다면 매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량을 보니까 부산은 현재까지는 조금 심리가 안 받쳐주면서 매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량을 볼 수 있는 리치고를 보시면 여기 정점을 찍고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 폭이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재되어 있는 매물량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도 저는 리치고보다는 부동산 지인을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과 미분양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제 공급량을 봤다면 수요가 얼만큼인지를 봐야 되니까 부산의 미분양 추이를 보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제 평균 미분양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었구나. 이게 끝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기축 아파트랑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다 포함해서 매매 전체 거래량을 보면 23년 10월달 이사철에 4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산은 10월 달에 평균 거래량은 5,200건인데 대비 지금 2,100건이었기 때문에 평균 대비 40% 수준밖에 안 됐다. 그래서 수요가 아직까지 부산은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작았다라는 거는 사실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부산에 이제 부산 아파트를 보는 매수 매도 심리를 보겠습니다. 자, 매수 매도 심리를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거래량이 받쳐주면 거래량이 받쳐주는 초기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거래량이 받쳐주는 초기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받쳐주는 초기에는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 완전한 반등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심리를 보겠습니다. 자, 심리를 보고 거래량은 닫고, 자, 요 심리는 자, 일단 여기 파란색이 뭐냐면 매도 많음이에요. 그래서 매물이 얼만큼 팔고자 하는 심리가 얼만큼 많은지인데, 팔고자 하는 심리가 최소한 80 이하로 내려와야지 이제 매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80 이하 일대를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얼만큼이냐? 92
90이라서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좀 많은 요런 구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80 이상이었던 요 구간들은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팔고자 하는 심리가 많이 강하게 있다. 그래서 부산 집은 여전히 안 팔리고 있다. 그게 곧 뭐예요?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가 같이 연계돼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많음. 이 매수 많음은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매수 많음 지수보다는 여기서는 매수 우위 지수를 보시면 요 매수 우위 지수가 40 이상 넘어가면 이제 조금 반등장으로 오는 하나의 지표로 유의미한 지표로 볼 수 있다는데 그래서 보면 2019년 11월 달에 47이 딱 터지면서 이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과거를 보니까 40 이상 올라와야지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살아났다. 어느 정도 살아나는 초기 단계가 저는 이제 40 이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절망적이긴 합니다. 이제 8입니다. 8. 그래서 집을 사고자 하는 심리가 아직까지 굉장히 작구나 이래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평가, 고평가 유무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다른 도시 대비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른 도시 대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순위 분석을 봅니다. 순위 분석을 보고 그 다음에 국평을 봅니다. 31평에서 35평을 찍고 지역을 봐요. 그래서 부산과 비교되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인천, 대구가 있습니다. 인천, 대구, 부산은 역사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비슷한 시세 흐름을 형성해 왔다. 그래서 부산, 인천, 대구 중에 저렴한 지역을 사람들은 주 투자 대상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부산을 보면 이제 부산에서 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좀 거래가 됐던 아파트들을 보면요. 트럼프 월드 센텀이 14억 7천을 찍었고 마린시티자이가 전고점 국평 1등이었죠. 이게 14억 2천입니다. 그래서 14억 7천과 14억 2천을 조금 기억해 두시고 대구로 보겠습니다. 대구는 오히려 힐스테이트 버머가 17억 갔었거든요. 힐스테이트 버머는 17억 갔던 반면 오히려 지금 이제 15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더 안 좋은 대구가 1등 아파트 기준으로는 부산보다는 많이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은 12억입니다. 그래서 대장 아파트들 중에서는 인천 송도가 지금 현재 제일 저렴하다. 그 다음 이제 부산이 저렴하고 오히려 대구가 대장 아파트는 비싸다. 그래서 평균가는 대구가 싸지만 대장 아파트는 부산이 오히려 좀 더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참고로 경남의 대장. 부산하면 이제 경남대장하고 울산대장이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인접도시. 그래서 보니까 용지 더샵 9억 8천, 용지 아이파크가 9억 4천입니다. 그래서 용지 더샵을 보면 용지 더샵이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용지 더샵 최고가는 11억 4천 갔습니다. 용지 더샵 최고가는 11억 4천 갔던 게 지금은 얼마? 9억 5천에서 9억 천 정도. 9억 초중반 후반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보겠습니다. 울산. 자, 순위 분석에서 다시 울산으로 와서 30평대. 울산을 보면 울산의 대장이 문수로 2차 아이파크거든요. 이게 지금 9억 7천이고요. 최고가는 12억 갔었습니다. 12억. 자, 12억 맞죠? 그래서 12억 갔던 게 지금 9억. 11억 갔던 게 오히려 9억 7천. 그래서 대장을 보면 창원이 오히려 울산보다 많이 갔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부산의 동급. 이제 요 울산과 부산 창원과 동급 아파트가 뭐가 있냐? 자, 다시 이제 부산으로 와서 지금 이제 해운대구에서 31평대 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롯데캐슬 스타가 지금 이제 9억 초반까지 실거래가 됐죠. 그래서 롯데캐슬 스타를 보면 최고가가 얼마 갔었냐면 물론 이제 이게 바다뷰 영향은 있겠지만 16억 5천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는 최고가가 16억 5천. 그럼 만약에 바다뷰가 아니었다면 한 13, 14억 정도 했겠죠. 그러면 13, 14억까지 갔던 게 지금 얼마다? 오히려 9억 초반이다. 그런데 울산 대장 아파트, 창원 대장 아파트가 9억 초중반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운대 아파트가 울산 대장, 창원 대장 대비는 조금 저렴하다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 결론을 내려보면 부산의 대장 아파트가 오히려 조금 싸다, 해운대 아파트가 조금 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종합 결론을 보면 부산이 여전히 고평가는 맞다. 얼마 정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이제 20% 정도 고평가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은 10% 정도 고평가다. 근데 다른 지역을 이제 작년에 모니터링을 해보니 이제 평균 수준에 오면 반등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부산도 10% 정도 고평가인데 향후에 입주 물량이 작고 신축 아파트 공급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기축으로 이게 조금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10% 정도 빠진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단지별로 이제 10% 이상 빠졌던 낙폭 가대가 있었던 단지들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제 A급지 기축 A급지, 이제 신축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기축 A급지라든지 신축도 여전히 좋지만 분양권 이런 거 좋지만 기축 A급지라든지 그 다음에 낙폭 가대가 있었던 이런 단지들 위주로는 24년부터는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